아기다움 4회 하겠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끔 스프링벅 사슴들이 강가로 몰려들어가서 때로 죽는 참사가 벌어지곤 합니다. 그 이유는 사자에게 쫓겨서가 아니라 바로 앞에서 풀을 뜯는 다른 스프링벅 때문입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서로 앞에 있는 새 풀을 먼저 먹겠다고 앞다투어 뛰어가다가 결국 멈추지 못해 당하는 대참사죠. 이와 비슷한 떼죽음이 또 있는데 툰드라 지대에 사는 레밍이라는 작은 쥐입니다. 일명 나그네 쥐라고 하는 이 쥐도 사이비 종교 집단처럼 어느 때가 되면 바다와 호수로 뛰어들어 모두 죽어버리는 집단 자살을 합니다. 그 이유는 스프링벅처럼 욕심을 부리기 때문이 아니라 내장기관의 문제 때문입니다. 그들이 먹은 노르웨이 풀은 레밍의 소화액을 중화시키는 액체를 만들어냅니다. 결국 중화액 때문에 소화가 잘 안되는 레밍은 소화를 위해 체내에서 더 많은 소화액을 생산하게 되고 결국 체력이 고갈되어 굶어 죽기 직전의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결과 레밍은 풀을 많이 먹을수록 더욱더 허기가 져서 인근 툰드라 지대의 풀들을 모두 먹고 나서 호수나 바다의 가장자리에 도달하게 되는데 허기를 느끼고 다시 물 건너에 있을 새로운 풀을 향해 돌진하다가 집단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은 새 풀을 먹겠다고 달려가는 것일까? 아니면 먹어도 배고프기 때문일까? 우리가 사는 문화와 문명은 우리가 계속 배고프게 만들고 먹을 것을 가지고 경쟁하게 만듭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처럼 경쟁하면서 달려가면 벼랑 끝에서 경쟁자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스프링복과 레밍쥐처럼 직장인이 절대 겪지 말아야 할 두 종류의 비참한 최후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과로사이고 또 하나는 자신이 죽은지도 모르게 죽는 복사입니다. 복사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카피, 즉 복사와 다른 단어입니다. 카피의 복사는 겹칠복, 백길사입니다. 하지만 죽음을 뜻하는 복사는 단어 중에 겹칠복자와 죽을 사를 조합한 신종 산재 개념입니다. 복사라는 죽음은 취업 후 직장의 여러 사원 중 한 명으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제 친구처럼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기업 입장에서 직원을 복사시키는 것은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새로운 인력을 투입하고 낙후된 인력을 내보냄으로써 기업의 생명을 지속시키는 일종의 자구책입니다.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를 근간으로 만들어진 진화론적 기업 생존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직원들은 이런 시장 체제를 유지하면서 대량 생산을 잘할 수 있도록 조직에 적합하게 규격화되고 복사됩니다. 이 과정에서 잉여인간들이 만들어집니다. 시장 경제 시스템을 부정하거나 전복시키려 작정하고 이런 선동적인 단어를 쓰는 것은 아닙니다. 비참하게 들리겠지만 이것은 현실을 직면하고 직시해서 얻은 결론입니다. 더 비참한 것은 복사의 징후는 직장을 얻기 전부터 이미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대기업의 인재 기준에 맞추려 스스로 원본으로서의 인간을 포기하고 정신없이 스펙을 쌓으며 청춘을 보내죠. 학교도 지성과 탐구가 아닌 취업률을 가장 큰 명예로 여깁니다. 광고에서는 젊은이들에게 비전, 열정 그리고 패기를 가지라던 학교들마저 막상 취업을 위해서는 꿈 깨고 탁월한 스펙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물론 직장 생활에 만족하며 회사에 잘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기업의 이러한 생리에 당혹스러워하면서도 허무주의와 냉소주의에 빠진 선배들의 인생 충고를 귀담아 듣고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왕성한 호기심을 눌러가며 오늘도 무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간혹 자신의 비전과 능력을 펼쳐 보일 곳을 찾아 위험한 이직을 감행해 보지만 그조차 몇백만 원의 연봉 상승에 만족할 뿐 이전 직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달아가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스프링벅 샐러리맨이 됩니다. 그야말로 먹을 것을 남들보다 좀 더 많이 먹기 위해서 초원을 뛰어다니는 전형적인 레밍쥐 샐러리맨입니다. 곧 샐러리맨의 복사본으로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복사본은 언제든지 폐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사본들은 하루하루를 생존 모드와 잔존 모드를 오가면서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은 내일을 살아갑니다. 그것은 사는 것이 아니라 복사 중인 것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렇다면 직장인들에게 일어나는 복사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모험하지 않는 인생이 가장 위험한 인생이란 말이 있듯이 자기다움이라는 가치를 위해 모험하려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있는 자기다움, 본능, 인생을 걸만한 가치와 신념을 따르지 않고 가장 안정된 직장을 선택한 대가입니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 결정한 안락사입니다. 뇌사는 의학적으로 사망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의학적 사망일 뿐이지 심장은 뛰고 있기에 완전히 죽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비해 복사는 의학적으로 사망하지 않았지만 시장의 논리로는 이미 사망한 것입니다. 복사는 갑작스럽게 당하는 죽음이 아닙니다. 암처럼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진행되는 죽음입니다. 만약 과거의 행복한 기억이 미래에 대한 설렘보다 더 많이 삶을 지배한다면 이미 복사가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돈이 인생의 의사결정 기준이 되었다면 인공심장기에 의지하여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분명 살아있지만 그것은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당신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까? 살아가고 있습니까? 스프링복처럼 어디론가 뛰어가고 있다면 잠시 멈춰보세요. 지금 가진 돈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지만 여전히 배고픈 레밍처럼 뭔가를 더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잠시 멈추고 이 질문에 대답해 보십시오. 이대로 가면 나는 어디에서 멈추게 될까?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대중매체에서 1년에 한 번씩은 꼭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기업을 보도합니다. 신의 직장 중에는 심지어 신들도 부러워하는 직장도 있습니다. 그곳은 자기가 일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곳입니다. 만약 이런 신의 직장에서 일하던 사람이 정년이 되면 그는 어떤 신이 될까요? 말로만 듣던 신의 직장을 다니는 어떤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직장이 뉴스에서 신의 직장이라고 불렸다면서 매우 자랑스러워하면서 신처럼 행동했습니다. 신이 되어가는 그가 나에게 요즘은 어떤 잡지를 내고 있느냐고 물어보기에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4년 전에 살아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그는 나의 이런 황당한 질문을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질문의 의도를 이해하고 4년 전에 살아있었다는 증거를 제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커녕 자신이 4년 전에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신의 직장이건 지옥의 직장이건 중요한 것은 자신이 그곳에 존재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지각하는 것에서 바로 자기다움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존재감은 오로지 자신의 창조에서 나옵니다. 신의 직장에 다닌다고 해서 모두 존재감과 자기다움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속에서 자기다움으로 창조된 자신이 존재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나의 존재 가치는 무엇일까? 다른 사람은 내가 존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까? 이런 질문은 존재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들어볼 만한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받지 못했다면 단지 이런 질문을 할 사람이 주변에 없었을 뿐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시 질문할 가치가 없어서 아닐까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구독자에게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당장 대답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즉각 대답한다고 해서 그 대답이 가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자신의 존재 가치가 자기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자기다움의 상징으로 가치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치는 용감하다 뜻을 가진 멜로와 같은 고대 라틴어 어원인 발레레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발레레는 사람에게는 건강하다와 생명력이 있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물건에는 생명을 지탱하다 혹은 가치가 있다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고대 사람에게 가치는 곧 생명을 말하는 것으로서 가치의 기준은 바로 생명입니다. 그래서 가치 있다는 의미는 생명과 관계 있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말하는 자기다움은 자신의 생명입니다. 자기답다는 것은 멋있다 혹은 독특하다를 넘어서 강한 생명의 힘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화가 폴 호고는 존재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도 없으며
자신만의 세계를 창조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묘사한 세계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이처럼 자기다움은 자신이 창조한 세계에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스프링벅처럼 레밍처럼 자신이 뛰고 있으면서 어디로 뛰는지 모른다면 그것은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